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CTU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인성으로 성공하라, 엄마 제발, 김종진의 CTU 시에서 행복찾기 저자고요. 열악 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건강한 보통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잘 모릅니다. 죽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죽는다면 무엇으로 환생하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는 너무 멀리 너무 깊이 왔나요? 부부는 언제나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죠. 어제 저녁 우죽으로 곰국을 끓였습니다. 곰국에 넣는 파를 집어넣는 시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먼저 죽으면 파도 익히지 않고 먹겠네요? 이 말에 남편은 말이 씨가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보다는 그것으로 다투는 것이 두려워서 얼른 미안하다고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시는 많습니다만 오늘은 광주대학교 교수였던 이은봉 시인의 죽음에 대하여 라는 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속에서 죽음의 풀밭 속에서 싹이 튼다. 죽음의 뿌리를 뚫고 그렇다 사랑의 싹이다. 죽음이여 이윽고 사랑의 어머니여. 긴 겨울이 끝나고 겨울의 눈보라가 끝나고 어둠 가운데 어둠의 긴 동굴 가운데 싹이 튼다. 죽음의 뿌리를 뚫고 그렇다 자유의 싹이다. 죽음이여 끝없는 자유의 아버지여. 죽음을 먹고 푹 곰삭은 죽음의 심장을 먹고 기어코 생명의 꽃대궁 솟아오른다. 봄날 아지랑이 솟아오른다. 한꺼번에 사랑을 자유를 밀어올리는 올해 기름진 밭이여 희망이여. 배추씨도 무씨도 함께 환호하는 풍성한 식탁의 예감이여. 죽음을 먹고 고통으로 죽음의 심장을 먹고 벅찬 가슴으로 달려가는 수레바퀴. 죽음 속에서 죽음의 뿌리 속에서 오히려 찬란한 생명의 운산이 여기 있다. 죽음이여. 매듭 굵은 이 나라 역사가 비로소 싹을 틔운다. 네, 죽음의 시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 끝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싹이 트고 꽃대궁 솟아오르고 아지랑이 솟아오르고 자유와 사랑을 밀어올리고 배추씨도 무씨도 환호하고 이 나라 역사가 싹을 틔우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을 삶에 대해서, 또 죽어가는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며칠 전에 사회적 지위가 꽤 높은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말은 생각하기조차 싫다고 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지금, 죽음을 말아야 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내가 죽으면 당신 어쩔 거예요? 라는 가벼운 말에 무겁게 반응하며 불같이 화를 냈던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뒤에서 1등이라는 말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국민의 아픔을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라고 하는데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기는 할까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심정일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심경의 변화를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믿지 않고요. 여러 병원에 가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음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 또는 가족들 또 담당 의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수긍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더 잘 살 길을 찾아서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받고 여러 가지 수단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우울증의 단계입니다. 음식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요. 계속 슬퍼하고 누구와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다음은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대체로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학설인데요. 물론 5단계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부인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체념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살지 못하는 환자에게 가족들이 죽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리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다는데 정작 나는 알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더 일찍 죽거나 더 오래 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행을 갈 때 혹시 사고로 죽지 않을까 해서 집안을 미리 정리하거나 일을 미리 정리해 놓기도 합니다. 저는 죽음하면 편안함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죽음은 평화로움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평안함과 평화로움을 찾고자 죽음을 택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죽음. 실제로 어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많지만 죽었다 살아온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블랙홀에 관한 이론을 얻었고 시공간 특이성을 연구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다 아시죠? 21살에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해서 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후 55년간을 더 살면서 연구활동과 함께 대중에게 물리학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런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호킹 박사가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를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물리학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목표를 향한 집념과 진리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인사하면서 제 책들을 몇 권을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죽음을 생각하며 썼던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고 했는데 난 무엇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때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은붕 시인의 죽음에 대하여 라는 시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